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오늘은 12년 특례 2025년 후기를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12년 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있었죠. 우선 첫 번째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6개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2025년 12년 특례 전기 3월 입학에 합격하신 분도 후기에 더 좋은 희망하는 대학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릴 자소서 부분이죠. 자소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부했던 다시로 해외 여러 나라의 다른 교육지대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함께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객관화된 혹은 성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추가적인 부분을 보고자 하는 학교들이 특히 명문대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소서에 담아냄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학교가 후기 전형 2025학년도 12년 특례 후기 전형에 대한 요강이 발표되었는데요. 우선 서울대, 연세대는 예상대로 자소서를 채택을 했고 써야 되는 거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없는 대신에 활일동 기록을 좀 길게 쓰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영어 또는 한글로 선택해서 자소서를 쓸 수 있고요. 분량은 2000자입니다. 2000자. 4000바이트에 한글로는 2000자 정도 쓰시면 되고요. 주제 같은 경우에 그 내용으로는 영어로 된 주제가 하나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뜯어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원 동기, 두 번째로는 전공 관련 준비 내용, 고등학교 기간에 준비한 내용, 그리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성취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재학 중 학업 목표 및 학업 계획, 이 부분은 서울대에 재학할 동안에 어떤 학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인성 또는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특징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세부 주제로는 5가지 정도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내 교회 활동 여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재학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인턴을 한다거나 그 서머스쿨을 반가거나 이런 특별한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모두 서울대에는 반영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선택이 불가한 거고요. 다만 UIC,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그러니까 언더우드 국제학부 같은 경우만 영어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주제 4개가 딱 구분이 되어 있고요. 주제 4개를 총 합치면 총 3,600자 정도가 됩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서 여러분들 장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1 같은 경우에 1200자고 지원 동기,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있었던 지원 동기하고 전공 관련 준비 노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성취에 대한 내용을 쓰라고 말은 없지만 서울대처럼 연세대 같은 경우도 준비 노력 안에 성취했던 내용은 당연히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2 같은 경우에는 800자로 교내 활동 3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1개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주제 3의 경우는 역시 주제 2와 마찬가지로 800자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그러니까 학내외 생활, 학외 생활 모두 포함해서 도전과 그 과정에서의 좌절 내용, 그리고 실패했던 내용,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었던 교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4 같은 경우는 800자이긴 한데 자유주제고, 여러분들이 1, 2, 3을 통해서 주제 1, 2, 3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장점이나 어필할 수 있는, 대학에 여러분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써야겠죠. 그래서 주제사도 반드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학내 활동,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에서 활동한 것만 쓰라라고 조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학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의 활동과 연관해서 했던 활동이어야 반영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그 자소서가 없는 대신에 활동 기록서의 그 내용들을 쓰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활동 기록을 5개를 쓸 수 있고, 그 5개에 각각 150자씩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이 150자의 활동 기록 내용은 자소서에 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량으로 치면 750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주제 1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자소서라고 보시고 내용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자소서에 이 활동 기록에 쓰는 5건에 대한 증빙 서류는 10개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고려대도 주의할 부분이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 활동, 고려대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엄격하죠. 그래서 반드시 학교 내 활동으로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소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문제, 자소서 질문을 대충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소서 질문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아주 맞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소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하느냐라는 그 핵심적인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과정 중 연세대와 서울대에 다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 배웠던 부분, 경험했던 부분에 대한 기록을 써라, 그 기록을 묘사해 봐라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적으로 첫 번째로 자신만의 경험, 독특한 경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뭐 AI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해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남의 얘기를 써서는 절대 안 되죠. 의미가 없죠.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경험이 되어야 하고, 그만큼 독특한 경험이 되어야 하고, 독특한 과정 내지 독특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경험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고 디테일 있게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전공과 관련해서 배우고 느끼고 성취한 내용들은 독특한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을 묘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 절대 안 됩니다. 써봐야 의미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기와 미래, 지원 동기와 여러분들의 미래 목표, 또 학업 목표 등등을 묘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원 동기는 대학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대학은
어느 대학을 지원하건 간에 그 대학이 명문대에 있고 뭐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내용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학이 왜 명문대학이고 어떤 부분에서 더 나하고 맞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신만의 내용으로 녹아내려서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부분도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 그 학과, 그 대학 그 학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 내지는 어떤 뭐 성취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자신과의 연관성, 자신의 목표와의 연관성,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녹아내려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공과 그 학교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조사, 전공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고 고민을 해보면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 동기와 미래의 목표에 대해서 쓸 때 당연히 여러분들의 그 내용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보여야겠죠. 이거는 뭐 그냥 문구로 진정 원하고 정말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로열티가 녹아 나올 수 있도록 쓰셔야 하겠죠. 그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있으면 쓰다 보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에 대한 목표나 전공에 대한 목표, 전공 공부에 대한 목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자료와 근거에 통해서 여러분만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조심할 부분이 화려한 어구, 아주 멋진 묘사법이 필요하다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족일 뿐이고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독특한 내용, 그리고 열정이 담긴 내용, 그리고 충분한 정보와 지식, 여러분의 충분한 정보와 그 관련된 충분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구체적인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열정과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사랑,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묘사가 되는 여러분만의 문구여야 하는 겁니다. 어구가 화려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유의해서 쓰시고요. 자소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닿는 한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래드쌤 채널의 브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